땅이 갖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이 채소가 흡수한다. 90세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는 오래전 스위스의 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병원은 자연의학으로 유명해서 한국의 많은 의사들이 스위스 의학을 배우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시영 박사가 잘 관찰해보니 이 병원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환자에게 삼시세끼 이 주스를 주더라는 건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으니 스위스 의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땅이 갖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이 채소가 흡수한다. 그 뒤로부터 이시영 박사는 50년 동안 매일 이 주스를 챙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주스를 마시니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주스는 바로 당근 주스인데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눈 건강에 좋고 당근 속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노화를 막아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당근이지만 올바른 조리법을 모른다면 당근 속 영양의 92%를 놓치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름에 볶지 않고도 당근이 가진 영양분의 흡수율을 최대 15배까지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당근과 궁합이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릴 거고요. 당근을 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 3가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시면 당근으로 눈 건강을 지키고 온몸의 염증을 줄이게 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볼수록 건강해지는 채널 시작합니다. 당근의 흡수율을 높이는 보양 레시피 첫 번째는 아몬드 당근 주스입니다. 노화가 걱정되는 분들, 특히 노화를 늦춰서 남들보다 젊어 보이거나 튼튼한 몸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당근에 주목하면 좋은데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특히 풍부한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인 배추의 7배, 시금치의 2배에 달하는 양이 당근에 들어있는데요. 그야말로 베타카로틴의 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로 노화를 예방해 주기도 하고 비타민 A로 변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해주는데요. 당근 반쪽을 먹는 것만으로 일일 비타민 A 섭취량의 73%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을 많이 먹게 되면 비타민 A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돼서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로 바뀌지 않은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물질로 작용을 해서 노화를 늦추는 일을 해주죠. 그래서 당근을 많이 섭취한다고 비타민 A 과다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당근은 눈 건강을 좋게 해줍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은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로부터 눈이 공격받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당근이 로놉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로놉신은 눈의 망막에 있는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흐리고 약한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망막에 로놉신이 부족하게 되면 밤에 사물을 보기 어려운 야맹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당근을 섭취하게 되면 로놉신이 부족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눈 건강에 좋은 당근, 기름에 볶아야 당근의 좋은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당근을 기름에 볶게 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6.5배나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기름에 볶는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름에 볶다 보니 식용유를 추가로 먹게 된다는 단점이 있죠. 대체로 식용유는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당근을 볶으면서 열을 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양소가 일부 파괴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럴 때 당근을 갈아서 먹게 되면 당근 속 영양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근을 갈면서 당근의 세포벽이 파괴되고 세포 안에 있던 베타카로틴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 몸이 훨씬 더 잘 흡수하게 되죠. 한 연구에서는 당근을 잘게 썰거나 갈았을 때 익힌 당근보다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은 기름에 볶았을 때 좋은 영양이 잘 흡수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볶지 않으면 당근의 좋은 성분을 많이 놓치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근의 영양은 기름과 볶아야만 흡수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기름과 같이 먹기만 해도 당근의 좋은 영양을 쫙쫙 흡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당근을 간 뒤에 오메가3가 풍부한 아몬드를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오메가6가 많은 식용유를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당근의 좋은 영양을 아몬드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몬드 당근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당근, 사과, 아몬드만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믹서기에 당근 1개와 사과 반쪽, 아몬드 1줌, 물 2컵을 넣고 갈아주면 아몬드 당근 주스 완성입니다. 한 모금 마시면 신선한 당근 향과 사과의 단맛, 아몬드의 고소한 맛이 싹 감도는데요. 정말 건강한 느낌이 드는 주스입니다. 그런데 당근은 생으로 갈았기 때문에 생야채가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당근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을 돌려준 뒤에 갈아 마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근을 쪄서 넣는 것보다 조리 시간도 줄고 설거지감도 안 나오게 되죠. 총 조리 시간은 짧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힌 당근을 넣고 갈게 되면 더욱 부드러운 당근 주스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베타카로틴이 정말 풍부한 당근이지만 부족한 영양소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타민 C와 K입니다. 그래서 당근에 부족한 비타민 C와 K를 보충할 수 있는 채소와 당근을 곁들이게 되면 영양이 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당근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는 찰떡궁합 두 번째 레시피는 당근 양배추전입니다. 당근은 영양소가 다소 한쪽으로 치우친 채소이기도 한데요. 베타카로틴이 정말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양소도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을 강화해주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요하고 뼈 건강을 지원해주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와 K가 부족하게 되면 잇몸이 쉽게 붓고 멍이 쉽게 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 비타민 C와 K를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당근에 부족한 비타민 C와 K를 한 번에 보충해주는 고마운 식재료, 바로 양배추입니다. 특히 위가 자주 불편하거나 위염을 달고 사는 분들은 더욱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위에 자주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전 세계 인구 절반이 감염되어 있을 정도로 흔한 균인데요. 위산에 매우 강한 내성을 갖고 있어 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이한 균입니다. 이 균은 위 점막에 붙어서 위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데요.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위궤양이나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게 바로 양배추인데요. 그 이유는 양배추에 설포라판이란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위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늘어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평소 위가 자주 아픈 분들은 설포라판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적극적으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꼭 방문하셔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해보시고 만약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1, 2주간 항생제 치료를 하시면 완전 박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양배추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SMM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위궤양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궤양을 뜻하는 얼서의 첫 글자 U를 따서 비타민 U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만큼 위궤양,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 다양한 위장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데 양배추가 탁월한데요. 당근 양배추전을 만들어 먹으면 당근의 부족한 영양도 채우면서 위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양배추, 당근, 쪽파, 계란, 감자 전분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먼저 양배추와 당근을 채 썰어 준비합니다. 쪽파도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양배추, 당근, 쪽파를 볼에 넣고 계란 2개를 풀어줍니다. 감자 전분 6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기름에 달군 팬에 약불로 천천히 전을 부쳐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U가 풍부한 영양 만점 간식이 완성됩니다. 시력과 위장 건강이 걱정될 때 자주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단, 양배추를 많이 먹고 나서 장에 가스가 차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섬유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 경우이니 양배추 양을 줄이시면 장에 가스 차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은 양배추와도 궁합이 좋지만 이것과도 궁합이 참 좋은데요. 당근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레시피, 들깨 당근 나물입니다. 앞서 당근을 기름에 볶지 않고 기름과 그저 같이 먹기만 해도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쫙 높일 수 있다는 내용 기억하시죠? 당근에 들깨를 곁들이면 역시나 당근 속 베타카로틴을 몸에 쫙 흡수할 수 있는데요. 들깨의 오메가3가 당근의 영양 흡수를 도와줄 뿐더러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요즘 피부가 푸석푸석해진 것 같아 고민인 분 계신가요? 이런 분께도 들깨가 참 좋은데요. 들깨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걸 보호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줍니다. 들깨에 풍부한 비타민 E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비타민 E는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에 수분을 쭉 끌어당겨줍니다.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더해주고 피부 장벽을 세워주는 피부 보호막 같은 녀석인데요. 이렇게 당근과 궁합이 좋으면서 피부도 보호해주는 들깨 당근나물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당근, 들깨, 들기름, 다진 마늘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먼저 당근을 얇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30초 동안 볶아줍니다. 30초 뒤에 당근을 넣고 다시 2분 동안 볶아줍니다.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넣어서 간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들깨가루를 듬뿍 뿌려주고요. 간을 보고 간이 부족하면 소금을 추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고 마무리하면 끝인데요. 이렇게 하면 당근의 영양을 쭉쭉 흡수할 수 있는 들깨 당근나물 완성입니다. 밥 반찬으로 드시면 베타카로틴도 잔뜩 흡수할 수 있고 들깨와 들기름의 오메가3도 같이 섭취해서 염증 없는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들깨 당근나물을 만들 때 팁이 하나 있는데요. 들깨 가루를 사기보다는 통들깨를 구입해서 갈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들깨의 오메가3는 쉽게 산패해버리는 걸로 유명하죠. 들깨 겉껍질에 보호받을 땐 쉽게 산패되지 않지만 가루로 만든 뒤에는 오메가3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쉽게 산패하게 됩니다. 산패된 오메가3를 먹을 경우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니까요. 가능하면 들깨가루보다는 통들깨를 사서 직접 갈아 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들기름 구입 꿀팁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을 압착할 때 고온 압착, 저온 압착, 냉압착이 있는데요. 흔히 저온 압착과 냉압착을 혼동해서 저온 압착이 건강한 방식이라 착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온 압착은 최대 170도에서 기름을 뽑아내게 됩니다. 오메가3가 산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온 압착 대신 냉압착 제품을 고르는 게 좋은데요. 냉압착은 최대 49도에서 기름을 짜내기 때문에 오메가3가 산패되는 걸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병 안에서 이미 산패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조일자가 가까운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용량도 가장 작은 용량을 사서 자주 사 드시는 게 오메가3를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꿀팁입니다. 들기름을 더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고 싶은 분들은 들기름에 참기름을 20% 정도 섞어주면 들기름을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압착으로 안전하게 짜낸 들기름이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근은 특히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이고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최대 15배 높이려면 기름과 같이 섭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당근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둘째, 당근에는 비타민 C와 K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양배추를 곁들이면 좋다고 했습니다. 양배추 당근전 부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셋째,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이고 피부의 수분을 쫙 끌어당겨주는 레시피, 들깨 당근나물 레시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는 간단하고 맛있으면서도 각종 영양을 쭉 흡수할 수 있는 레시피니까요. 자주 해서 드신다면 분명히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보람을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다른 유익한 정보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볼수록 건강해지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